지금 이게 파기 환송 결정되고 1시간 있다가 한덕수가 사퇴를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게 우연인가? 뭐 이제 그 선언한 거죠. 우리는 짰다. 네. 우리 한통속이다. 네. 그걸 보여준 거죠.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짝짝꿍.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야, 참 진짜. 지금 이번에 이제 광주가 가지고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예, 예. 5.18 비행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역시 우리 광주 시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놈이 그 내란 세력인데 그렇죠. 광주에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한덕수는요. 네네. 자기 고향을 버렸다 팔았다는 놈이에요. 어디에요 도대체 고향이요? 고향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뉴욕 아닙니까, 충청도 선생님? 아니에요? 아, 뉴욕인가요? 워싱턴 같은 데 아닌가? 아니 한덕수가 과거에는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입도 뻥끗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아무도 모르던데요. 얘기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언제 얘기하기 시작했냐? 어. DJ 김대중 정권에 붙으면서. 아우 기름장어 진짜. 네, 기름장어예요. 거기 갈 땐 또 호남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정말 너무하네. 네, 그래서 거기에 빌붙어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면서 또 일절 언급을 안 해요. 호남 출신이라는 걸. 그러다가 이번에 광주에 갔는데 네. 못 들어가니까 순간 다시 예. 고향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한덕수 같은 인간은 출세나 사익을 위해서라면 고향을 100번이라도 더 팔아먹을 인간이다. 지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정말 야. 타고난 계획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목이랑 한덕수가 지금 트럼프한테 뭘 팔아먹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고향도 팔았을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네. 지 부모까지 팔아먹을 놈이다. 네, 맞습니다. 지 사익을 위해서라면. 지 사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는 못 팔 겁니다. 네. 팔리겠죠. 네. 거기가 뭐 아주 센 무당이라던데요, 우리가. 한덕수가 지배당한다는 소문이 파다죠. 글쎄요, 그렇던데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트럼프한테 뭘 내놨을까 이놈들이. 지금까지 뭐 나온 걸로는 이제 의제 자체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의제를 다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이게 협상하기가 어렵다는데 의제를 좁혀놔야 되는데 최소한 최대한으로 좁혀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한덕수가 광주에 막 꼭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놓고는 또 말할 때는 또 광주 사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네네. 제주도 4.3에도 가기 네. 싫어가지고 아, 얼마나 아그적됐던 놈입니까? 그랬습니까? 아마 윤석열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을걸요? 음. 근데 어디선가 그 참배하는데 뭐 거부했던가 혼자 앉아 있었던가 장갑을 안 끼고 있던가 하여튼 사단을 일으킨 것 기억이 나거든요. 4.3 때도.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똑같은 극우적 사고를 가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폭동 4.3 5.18 폭동으로 보는 인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광주 사태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쓰던 말 그대로 나온 거죠. 광주 사태라고.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늙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기름장어인데 그게 이제 혀끝은 잘 돌아가는데 뇌가 안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사태라고 얘기한 건데 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 호남에 굳이 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호남표를 좀 잠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이기는 건 둘째치고 좀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한번 붙어봐야 될 텐데 네네. 호남에서 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자기가 호남 출신인 걸 팔아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낙연도 그런 입장에서 영입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단일화 논의를 하는 거. 뭐 개헌 뭐 연대 연대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호남을 또 팔겠죠 둘이. 근데 이런 짓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잠식하고 싶었을 텐데 호남 분들이 얼마나 정치 의식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네. 단박에 꺼져라. 참 진짜. 우리는 뱀장어는 싫다. 네. 특히 기름 바른 뱀장어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도 사실 호남이 컸지 않습니까? 맞아요. 호남에서 밀어줘서 되신 거죠. 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안철수가 호남 흔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거뒀죠. 겁니다.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그 당시에 민주당이 못해서. 네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여기서 칭찬해야 되는 것은 네네. 지역주에서 제일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기 지역만 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밀어요. 네. 그 시기에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호남 출신이라도 이낙연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수박짓하니까. 시사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강구하게 보이는 지역은 부산 경남이에요. TK는요? TK라. 죄송합니다. 대구 경북. 제일 완고한 쪽. 제일 완고한 건 TK다. 네, 그다음이 이제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은 이제 경남이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많이 바뀌었죠. TK도 진짜. 바뀔 거예요. 흐름이. 근데 지역주에서 제일 자유로운 지역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남이다라고 해도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놈이 광주 사태라고 하고 저도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열받네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그쪽 분들의 민도 이런 걸 무시하고 전혀 무시하고 비벼보려고 또 장어처럼 아이고, 진짜. 기어 들어가서. 네. 예, 선생님 이제 김문수 얘긴데요. 김문수가 돼버렸어요, 선생님.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죠. 저는 한동훈이 될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저도.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당연히 큰 손이 한동훈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동훈을 생각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 왜요? 저는 큰 손보다는 네. 큰 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국힘당과 극우 세력이 생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아,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구나. 김문수가 된다면 그건 국힘당이 망하자는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하셨죠. 적어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반탄이 돼야죠.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이 가장 불리한 구도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내란 진압하는 세력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 구도가 되는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치러지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인데 이번 대선에 그 흐름이 가면 저희들은 필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같은 거를 끌어내려고 그렇죠. 했던 건데. 그러려면은 그 공격에서 좀 자유로운 후보가 나와야 돼요. 네네. 근데 자유로운 후보가 한동훈밖에 없어요. 네. 한동훈이 뭐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 탄핵에 찬성했던 유일한 후보가 한동훈 아닙니까? 네. 물론 유승민도 있고 있지만 이제 안 나왔으니까. 대선 후보급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밀어서 이 교란할 것이다. 대선 전선을. 예. 근데 김문수를 밀었다? 그럼 이건 자살골 있잖아요. 네. 거의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홍준표가 안 그래 폭로했더만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으려고 한 짓 아니야 이게. 원래 자기 지지가 쏠렸었는데 윤석열이 이 자식이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네네. 하루아침에 김문수를 밀어주고 자기를 떨어뜨렸다. 아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단일화하라 그러냐. 그 니네들이 그런 짓 해놓고 네. 너희들의 그 음험한 짓에 김문수가 음험한 반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가 막 화를 냈잖아요. 홍준표는 참 사람이 짜증나긴 해도 말은 바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진실을 폭로하죠. 진실을. 어차피 정기현태도 했는데 열받은 거 폭로하자. 홍준표 화이팅.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홍준표 표현대로라면 이걸로 해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예. 윤석열이 당도 망치고 보수도 끝장냈다. 그렇죠. 그 정확한 평가. 김문수를 뽑아왔으니까 니네가. 자 그런 것이 이번 대선에서 저는 아무리 쟤네가 짱구래도 그럼 미친 짓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쳤어요. 국힘당은 다. 국힘당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김문수 됐다는 거는 광신 집단에게 완전 포획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빤스 목사당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덕수 추대라는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네네. 한덕수 추대.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문수만의 대결이었다면 한동훈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나마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 예. 근데 덕수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덕수가 트럼프랑 통화했다고 자랑을 해. 네. 자기를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다고. 이거 구구 쪽에서는 못 참겠네요. 뻥을 쳐요. 그것 쪽이 또 미국 그 빤스만 받아 흥분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덕수가 미국에서 밀어준다는데. ABCD에 A만 들어도 막. 그렇죠. ABC 속만 들어도 침체를 확 달려가지고 한덕수한테 달라붙은 거죠. 와 이거는 되는 판이네. 그래서 한동훈이 날아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동훈이 날아갔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형님들 뜻이 저쪽에 있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거죠. 다수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한동훈이 되면은 아마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김문수는 뭐 그렇죠. 울지문덕 얘기하면서 자기 문과 한덕수의 덕을 합쳐가지고. 자기 김덕수라 그랬잖아요. 김덕수? 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미국도 밀어주고 윤석열도 밀어주니까. 윤석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윤석열도.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김문수를 바지 후보로 뽑아서
한덕수한테 갖다 바칠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죠. 예. 근데 지금 바지가 지금 말을 안 듣네요. 예, 이 바지가 안 이제, 채워져요. 예, 바지가 이게 좀 이상한 바지죠. 이상한 바지인가 봐. 예. 김문수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도지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지사인데 내 김문수인데. 나를 몰라봐. 어. 자, 이거는 출세욕, 공명심, 이런 명예욕 이런 게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문수가 한마디로 그렇죠. 자기 야 이거 심리 분석이군요. 심리 분석. 자기를 쳐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가 애초에 왜 변절을 했겠어요? 출세하려고. 성공 출세를 위해서 변절한 네.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성공 출세 가도를 못 달렸어요. 최고로 출세했던 게 윤석열 정권 때 노동부 장관 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좋았겠죠. 네. 야 드디어 내가 변절한 보람이 있다. 근데 계엄 때 부르지도 않았던데. 변절의 그 결과가 이렇게 좋게 네. 차려지는구나. 장관까지 갔으니까. 그랬는데 대선 후보가 됐네요. 네.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역사상 최고의 자기 인생에서 그렇죠. 최고의 출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접받고 싶겠어요. 어제 막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대선 후보라는 게 그 당에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센가 봐요. 저는 그럼요. 몰랐는데 굉장하죠. 김문수 쪽에서 그걸 냈어요. 야 대선 후보라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서 다 날릴 수도 있나 봐요. 비대위를. 그렇죠. 그럴 것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런 생각 없었지. 그냥 그래, 애초에는 없었죠. 워낙 경선에서 어렵다고 했으니까 김문수가 들지 말지 했으니까 되게만 하면 덕수한테 형한테 내가 네네. 넘겨줄게라고 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었던 건데 네. 막상 되고 나니까. 거예요. 막 경선에서 다 꺾고 아니, 자기가 저는 되니까.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애초부터 이런 욕심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되고 나니까 이게 맛이라는 게 먹어보니 확 다른 건지. 그렇죠. 느낌이 막 오는 거죠. 후자입니까 선생님? 네,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 먹고 나서 짜릿하고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고. 그러네. 네, 오늘 전까지만 해도. 네, 날아가면 내가 되는 거. 그러면 뭐 그 날아가면 덕수만 제끼면 나네. 그렇죠. 사실 덕수는 어쨌든 간에 당에 안 들어오면 훨씬 불리한 거니까요. 네. 자기는 당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 쫙 들어가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미쳤냐? 야 굴러 들어온 걸 내가 왜 차냐 이거 복을 먹어야지. 네. 냠냠해야지.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야 너 분명히 덕수라고 약속했잖아. 약속했잖아. 언제? 나 치매야. 기억 안 나. 나 대접해줘.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바로 권성동이나 이런 애들이 빨리 날려라. 근데 선생님 진짜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홍준표 아니 그 김문수 네, 홍보물은 인쇄할 필요가 없어. 어. 한덕수 거 인쇄해야 돼. 인쇄 유보. 이거 너무하던데요. 이거 김문수 같이 나 도지사야 이거 이런 도지사인데 내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홍보물도 못 붙여보고 대선 후보인데 하루 아침에 쫓겨나서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기분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맛도 맛이지만 네. 무시해서 열받았구나. 무시해서 열받은 거 크죠. 아니, 무시가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뭐 임명장 같은 것도 안 보내주고 자리 배치도 막 완전히 외진으로 보내고 그렇죠. 반말하고 열받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선생님. 완전히 한덕수 쪽으로 올인하고 있으니까 네네. 기분 더러운 거죠. 내가 양보할 때 양보하더라도 체면도 좀 세워주고 멋있게 띄워준 다음에 멋있게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당선됐으니까 넌 이제 다 써서 폐기물이야. 용도 폐기야. 그러니까 기분 더럽잖아요. 김문수가 또 그런데 얼마나 발끈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출세하러 갔는데 네,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죠. 뭐 신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과 아까 이제 뽕도 좀 맞았겠다. 네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한덕수랑도 지지율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네, 2-3%. 2-3%? 그거는 뭐 이제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굳이 내가 물러나야 돼?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땡깡을 부리는 중이다. 네. 이것도 예상 밖의 일이죠. 예상 밖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는 김문수 응원해야 됩니다. 네. 문수 싸워 버텨.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가 된 것 자체가 약간 좀 큰 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쇼킹한 일이죠.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정말 윤석열, 김건희가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싫어하죠. 죽을 만큼 싫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도 한국의 극우가 얼마나 개또라이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김문수가 약속대로 양보할 줄 알았지. 아니, 걔들이 말을 안 듣네. 이 개들이 이게 약간 이게 막 먹이를 잘못 주면 아주 미쳐서 날뛰는 건데. 어떤 개는 밥 주면 밥상을 엎고 어떤 개는 밥 주면은 밥 먹고 토하고. 토하고. 어떤 개는 밥 먹고서 막 주인을 물고. 네. 뭐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이 문수 개는 또 뭐야? 왜 갑자기 저러지 제가? 네. 이건 완전 이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니까. 한덕수를 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예. 김문수가 지금 깽판 치는 중인 거죠. 네. 결국은 지금 이제 빤스 목사와 멧돼지의 싸움이 됐어요, 갑자기. 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요? 큰 흐름 자체가 이제 한덕수이긴 해요. 네. 한덕수를 미는 쪽의 흐름이 커요. 그래서 김문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단일 후보로. 아하. 근데 김문수가 또 얘가 보통 꼴통이 아니에요. 네. 상상 밖의 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엇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윤석열 밑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각이 안 드러나지 됐는데 않아서 그렇지. 얘도 진짜 만만치 않은 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어떤 꼴통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라. 그러면 김문수가 유리하거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윤석열과 안철수 막판에 단일화 하냐 마냐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할 것 같더라고요. 이 기본 큰 손에 이제 힘이 얼마나 크냐 이게 뭐 지금이야 뭐 명태균이었다고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약간 자신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손에 이게 장악력이 좀 떨어진 데다가 실제로 지지율이 비등비등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윤석열이 압도적이고 뭐 안철수는 사실 뭐 거의 이미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비등비등하니까 욕심이 나겠어요, 김문수가. 게다가 자기가 파워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한덕수는 돈이 없어요. 그 김문수가 버티면 한덕수는 돈 없어서라도 후보 사퇴해야 돼요. 네. 못 버틴다고. 그렇죠. 김문수는 지금 자기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시간은 문수 편이죠. 사실 문수 편이죠. 시간 끌기 하면 유리한 건 문수죠. 네. 한덕수가 지금 아주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렇죠. 네. 문수는 아마 단일하더라도 최대한 괴롭히고 제일 늦게. 자기 몸값 올려가지고.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고선 단일할 겁니다. 그 20 며칠쯤에. 네. 지금 여유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천천히 나 다 만나볼 건데. 그렇죠. 나 이낙연도 만나보고 또 이준석도 만나보고 다 만나볼 거야 나는. 그렇죠. 괜찮은 전략 같아. 시간 끌기. 시간 끌기. 그래서 몸값 최대한 올려서 혹시 양보하더라도 종이장 받아야 되겠죠. 각서. 한덕수한테 이거 한다 이런 거 다 받아내겠죠. 네. 김문수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끝까지 깽판으로 가준다면은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사실은 진보에서 보낸 트로이 목마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절했어요. 네, 아무튼 뭐 집구석이 아주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 됐습니다.